9번입니다. 5페이지 9번. 자, 수강생들이 최근에 자꾸 질문하는 것이 이런 게 좀 있어요. 아파트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를 개인 명의가 아니고 법인 명의로 낙찰하면 도입 안 됩니까?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아파트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규제하다 보니까 취득세가 뭐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째다 뭐 8%, 세 개째다 뭐 12%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도 자꾸 아파트 올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머리 아프겠어요, 지금. 특히 상가 이런 거 토지 말고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골치 아파하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법을 취득세에서 1.1%가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1%입니다. 34평 아파트는 취득세가 몇 프로요? 1.1%. 그 다음에 49평 아파트는 1.3%. 이게 대전제예요. 전제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2%, 12.6%입니다. 법인이 아파트 사면은. 자, 법인 대출 된다 안 된다? 아파트 담보대출 안 되죠? 법인 취득세가 몇 프로인가? 아파트 사면은 무조건 12%. 끝점 붙이면 12.6%. 그래도요. 자, 그래 되는데 단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투기 세력이 아니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정부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취득세가 투기세 아니까 1.1%를 받겠다 이됩니다. 원래 법인은 12.6%인데 1.1% 받겠다. 거기는 일반인들이 서울 사람들이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래 12.6%인데 니 공시지가만 1억에 들어가면 1.1%구나. 그렇게는 한 개 안 사고 몇 개 산다고요? 100개? 이렇게 사는 거야. 전국을 다니면서. 예로 창원, 우리가 여기, 토월동에, 이 뭐죠? 상남에 토월 아파트 있어요. 6,000세대. 그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몇 평이라고? 제일 작은 거. 21평. 전용이 15평. 분양이 21평. 제일 작은 거. 이게 공시가 1억 미만이에요. 그게 9,200만 돼요. 그거를 대거 사모합니다. 올 봄에. 1억 한 5천, 6천에 사요. 지금 얼마냐? 2억 5천 돼 버렸어요. 봄에 1억 5천이 지금 2억 5천 돼 버렸어요. 가을에 2억 5천 돼 버렸어요. 그거 누가 사느냐? 전부 다 서울에 들어와갖고, 막, 1억 미만이겠네. 요 6천시대께는 그거 만 1,500세대가 1억 미만짜리니까, 거기에 매물 놓으면 막, 싸그리 그냥 막 다 사. 봄에, 그게 왜 사느냐? 취득세가 몇 프로 얘기해요? 1.1%. 10개 사나, 100개 사나. 이게 취득세를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제 사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 한 개, 두 개부터는 12.6 이래야 되는데, 하나 정도는 어찌 뭐, 제가 썬다 해서, 막 썬다 해서 법이 뭐시든가, 막 그거는 봐주는데, 두 개 때 되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네요. 뭐, 한 개만 해주면 되는데, 이름이 많이라도 한 개, 온리 한 개, 이러면 되는데, 막 무제한으로 풀어놔버리니까 10개, 20개, 100개, 1000개 사는 거야, 법인이. 그게는 1억짜리 미만이 전국에 막 지방에 특히 창원도 있는데 막 싸그리 막 돌에 가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그냥 아파트를 1억씩 떼어가지고, 그럼 결국 제가 옛날에 사가지고 2억 5천 팔으면 뭐 1억 남는다며 지금. 또 세금이 얼마냐? 개인이 또 1억 남가보고 팔면은요, 세금이 77%라. 단타로. 법인은 33%라. 그럼 취득세 더 받죠. 내가 4명이 사가지고 1억 남가면은, 환경지가 샀구나. 1억 남았어. 2억짜리 사갖고 3억 1억 남았어. 그러면 7,700 세금 달래요. 법인은 3,300만 달래요. 그러니까 법인은 만드는 거지 뭐. 법인 만들어 1억짜리 미만으로 싹 들어가는 거지. 저를 빨리 국토부 교통부 장관으로 보내주면은 다 고치겠습니다. 이거, 더럽게 만들어놨어, 법을.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신평동에, 이런 걸 산대, 이런 거 사는데, 이게 지금 공시가 1억 미만이고 하는 거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공시가격 알림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위에 감정은 1억 4,800이죠? 이게 1억 미만인지 하는 것은, 어디 가느냐? 한번 가볼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는? 아니. 여기 보면은, 이죠. 13번에 보면서요. 공시가격 1억이 아파트인지 어디서 검색합니까?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해보세요.
자, 그럼 공시가격 알림이 그런 게죠. 그럼 요 가면은 공동주택, 요 누르면 돼요. 알겠어요? 다시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가셔갖고 뭐라 한다고요? 공시가격? 뭐라고요? 가격? 알림이. 뭐 나오죠? 이거 나오죠? 알림이. 자, 요 꼭 누르면 돼요. 그 누르면은 이제 차오졌죠. 이게 1억인지. 우리 감정 보통 한 2억쯤 되면은 1억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요. 보통 한 1억 한 7, 8쯤 되고 하면 1억이 안 넘어요. 공시가격은. 보통 9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공동가격. 이거 누르면 됩니다. 아까 어디죠? 부사이죠? 자, 또 불러주세요. 자, 사하고 또, 응? 신평동. 이 뭐야? 자, 그럼 집어나, 집어. 자, 집어 눌러주세요. 도로명이 아니고, 집어 눌러주세요. 부산, 또, 사하구, 또, 신평동, 또, 425. 번지 넣을까요? 안 노나? 안 노는데? 자, 이름이 새끼인데. 밑에 집원 등록. 아니, 한신 아파트인데, 한신. 아, 밑에 지분도 있다, 그죠? 자, 한신. 자, 한시항이 뭐 나왔네, 한신. 자, 한신 눌렸어요. 몇 동? 202동 902호. 202동 902호. 자, 900요. 열람하기. 그러니까, 한신 아파트가 금년 1월 1일에 9,440만원. 자, 됐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당첨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타겟입니다. 이때는 안 되는데, 이게 금년 1월 1일에, 이게 아마 4월달에 발표됐어요. 4월달에 발표되면서 1월 1일 기준으로 얼마라고요? 9,400이다. 그러면 치드셔야 얼마예요, 이거는? 법인이라도 1.1%. 그럼 요거는, 요럴 때는 12.6%. 그게 사야 되겠죠, 법인에서. 1억이 아니까. 알겠어요? 삽니다. 취득세 1.1%야. 팔면은, 개인은, 자, 외우세요. 개인은 1년 미만 양도소득세 몇 프로요? 77%. 법인은 33%. 왜 그러냐? 법인은 2억 이하 되면은 11%예요. 10% 플러스 11%예요. 플러스 추가 과세 22%. 아파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33%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 77%보다 44% 장기내 법인 하나 만들어서 1억 이하 아파트만 찾아가지고 낙찰받고 단타로 5개월, 6개월 뒤에 싹 붙여 팔아먹어도 1억 남기 비면은 7,700원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장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많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개인 낙찰받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법인 만드는 거 쉬워요. 1인 법인 됩니다. 자본금 1,000만원. 예금 잔해쯤에서 1,000만원 주고, 법무사 맡기면 한 50만원만 주면 법인 바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요. 1,000만원 예금 잔해쯤에서 맡기고. 그럼 법인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보통 배우자가 합니다. 배우자는 드라마 한 번 찍으면 아무 할 게 없어요. 법인 만들 때. 그러면은, 자, 원장님 법인 만들려고 뭐 사무소 있어야 되잖아요. 상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아파트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20만원 정도 있으면 개인이 하면은 한 20만원 하면 돼요. 법무사 맡기면 한 5, 60만 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법인도, 서울은 만원짜리 법인도 많다 그러던데, 우리 창원은 만짜리는 좀 그렇고, 1,000만원 정도 보통 하고 있어요. 1,000만원. 자기 집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 낼 필요 없어요. 따로 사무소 빌리고, 낙찰받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아파트를 사업장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우리 학원도 많이 만들었어요. 수강생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면 이랍니다. 등교소에서. 아유, 저 환경진 경매학원에서 만든 양식이네. 딱 압니다, 저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먹고 사니까. 자, 그럼 할 수 있겠죠? 공시가격 알림에서 하는 거 배웠죠, 방금? 모릅니까? 이제 배웠죠? 자, 입구를 잘 봐야 돼. 여러분들, 공시가격 뭐라고요? 알림. 가서 눌러가지고, 아파트는요, 항시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그래, 아까처럼 들어가면 돼요. 그럼 금액이 나와요. 자, 됐죠? 아까 9,400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서울의 이제 걔들의 타겟입니다. 타겟. 1억이 넘어가면은, 에이, 안 되겠다. 이 취득세가 12.6% 되기에 조금 피하자. 1억이 안 되니까 좋다고 돈다. 저런 게 타겟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재밌죠?
예. 배워보니까, 그죠? 자, 재미납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도 이것도 배워가지고 아파트 공시지가 하지 말고 공시가격 할까? 아, 공시지가. 아까 이거 뭐라 했죠? 정확한 문구가? 공시가격입니까? 뭐고? 아, 공시가격이네. 공시가격. 공시가격 하면 안 되고, 공시가격. 공시가격. 제가 잘못 썼습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개인 명의 아닌 법인 명의로 하겠다. 장단점은. 자, 그러면 이거를 시세가 얼마 가느냐? 시세가. 그러면 2021에 100466 봅니다. 2021에 1004 몇이죠? 466. 자, 봅니다. 자, 보세요. 이래 봅니다. 아파트는 간단히 이래 보면 돼요. 이래 탁 보다가 먼저 요거를 봐야 돼요. 대지권이 있는가? 있죠? 이게 뭐 미등기사 있는 거 아니죠? 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숫자가 나와야 돼요. 자, 건물 요거는 등기부 면적, 등기부 면적입니다. 중개업소 가서 요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 촌놈 소리 들어요. 자, 누려봅니다. 누려보면은 있나요? 아파트인데 전용이 크죠, 그죠? 제일 좋은 게 여기입니다. 방 3개짜리. 그럼 분양은 몇 평입니까? 물어보면은 또 분양은 요거 가요. 감정평가서를 꼭 누려가지고 쭉 봅니다. 누리가 보면요, 1억 4,800인데 1월달에 감정했죠. 1월달에 1월달 감정했네요. 쭉 누려보면은 뭐 복잡하게 써놨어요. 돈 받는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뭐 크게 도움 안 되고. 자, 요거 봅니다. 요거 잘 봤어요. 요게 명시표 보는 건 마지막에 저기 가보면은 명시표 딱 끝을 보면 됩니다. 자, 요거 보면은 요거 보면은 이제 요게 명시표에 9,900이 옵니다. 이라고 요게 이제 건물면입니다. 건물이고 밑에 것이 이제 대지권인데 여기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대지권. 땅이 한 8평. 건물은 전용이 25평. 건물 이 전용입니다. 전용. 그럼 요거를 가지고 취득세가 예로 85가 넘어가면은 1.3% 기본적으로 85가 안 되면은 1.1%. 그럼 요거는 1.1%짜리. 원래가 1.1%짜리입니다. 이게. 자, 그럼 요거는 1.1%입니다. 1.1%. 85가 넘어가면은 1.3%. 중대형 아파트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요. 요거 전용 면적. 근데 중개업소 가서는 소장님 25평짜리 아파트 얼마입니까? 그리 물으면 그거는 완전 촌사입니다. 그럼 이래요. 25 아파트에 8천인데 그러니까 예? 8천이야? 그럼 경매 가격이 더 높으네? 이런 엉터리 답을 추상하는 겁니다. 이게 몇 평 캐는다고 이거를요? 지금 빠졌는데 보통 이거 보면은 34평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빠졌네. 34평이나 보통 32평, 34평짜리 하는 거 있죠? 방 3개짜리 그겁니다. 요거 여기 제일 우리 구미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이라죠. 구미주택 제일 좋은 겁니다. 땅값도 이렇게 배분되고 3대7로 보통 이렇게 배분해요. 자, 그래서 32, 2평짜리인데 좋은 거죠, 그죠? 내가 볼 때 제일 좋습니다. 청수도 뭐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떨어졌죠? 적당하고. 그 다음에 청수 적당, 가격 적당, 방향 봅니다, 방향. 방향이 또 중요하죠. 뭐 햇빛이 안 들어오면 또 그렇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면 좀 그러니까 방향을 퍼뜩 보는데, 방향이 조금 별로네. 이게 좋고, 남향이고, 이거는 동향이다. 조금 별로죠? 이게 좋죠. 이쪽이. 요 라인보다는 이 라인이 좋은 겁니다. 이 라인이 조금 동서향이다. 뭐, 그리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남향보다는, 여기 만약에 1억 하면 요거는 8천이랍니다. 8,500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래서 방향이 조금 서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햇빛이 안 도는 말이에요, 햇빛이. 그죠? 햇빛이. 자, 옛날에 1억 5,100을 줬는데, 우리은행에 대출받고 희망 대부분 빌리고 이래서 이제 여기서 1억 5천 줬죠, 옛날에. 그죠? 언제? 5년 전에. 1억 줬는데 지금 이 두 개 빌려가지고 이제 은행도 빌리고 좀 더 빌려가지고 여기서 또 경매 넣어주고 이렇습니다. 그럼 시세는 얼마냐? 그러면은, 자, 시세는 요거 보면 일단 요거를 봅니다. 대단지다, 소단지다. 대단지 맞죠? 좋은 거예요. 자, 보면서 요거 누릅니다. 국토교통부 시세를 눌려요. 요거 시세 눌려요. 자, 시세 꼭 눌러주면은, 뭐 떠다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빨간 거, 여기다가. 요건데, 평수가 또 다 틀리니까, 시력을 할까봐 자꾸 찾으죠. 요, 오른쪽 보면, 85 또 있죠, 이거. 눌립니다. 눌러주니까 지금, 대강은 뭡니까, 지금? 7월 달에 1억
한 1억 한 5천쯤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7월 달에 1억 5천이면 지금은 1억 한 6, 7천 갈 수가 있어요. 6, 7천. 조금 올라 6, 7천 간다고 보면은 지금은 1억 한 2천, 3천이면 싸다 말입니다. 근데 인원이 많이 들어올까 걱정된다. 그러면 요거 눌리죠. 조회 동향. 꼭 눌러보니까 3명밖에 안 본다. 그러면은, 많이 안 보고 있죠, 지금. 5분 이상 본 사람이, 현재 유심히 째린 사람이 3사람밖에 없대요. 그럼 요거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쓰면 되겠다. 많이 안 들어올 거고, 현재 쓰가 없습니다. 그럼 14일까지 기다려보면은 좀 더 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1억 한 3천에 받아도, 뭐 한 3천 정도는 남을 수 있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이제 애들이, 요런 것만 집중적으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자꾸 가격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8천 만들고 2억 만들고 나면 그때 쏙 빠지고 도망가고 이런 게 전략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2분 이상 떨어진 감정가 1, 2억 아파트 검색은 어쩌면 되느냐. 자, 감정가에 1억 내지 2억 아파트인데 80제곱미터 넘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이거 빠졌네. 이게 8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그죠? 80제곱미터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몇 개냐 하니까 13개가 나오더라. 13개가.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평수가 작은 것도 큰 게 낫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보니까, 자, 그럼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는지. 구독션 가서 어쩌면 됩니까? 여기 가서 경매 검색 처음 눌러가지고 유찰이 2분 되고 아파트고 그 다음에 감정이 1억 내지 한 2억쯤 되는 거, 그죠? 1억에서 한 2억쯤 되는데,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 되는 아파트가 2분 떨어진 거, 몇 개냐 검색하니까 지금 14개 나오네. 그럼 요거를, 84, 면적이 좋죠, 그죠? 면적이 다 좋습니다. 그럼 요거를 쭉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법인에 가겠다 그러면 요거 타겟이에요, 요것들이. 아시겠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5개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다가 걸리는 경우이죠. 요거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아무 문제 없죠? 이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다시요. 광양시가 좋아요. 이게 여수시 광양시가 뜨는 동네. 전용이 25평인데 요게 8천, 9천인데 야, 많이 들었다 그죠? 1억 9천인데 그죠? 18점 좋네. 그죠? 좋고 더군다나 뭡니까? 임차인은 어때? 그죠? 언제? 2010년도에 1억 1100 주고 산 건데 지금은 1억 6천이다. 많이 날랐다, 그죠? 10년 만에.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사놓으면은 타겟이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1억 6천이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아까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꼭꼭꼭 눌러보면 나온다. 그럼 1억 미만이면은 더 좋고 1억 이상이면은 법인이 낙찰받으면 어떻습니까? 취득세가 12.6%의 기내, 아이고, 별로고, 9,900만원이면 얼굴이 확 피는 거고.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꼭꼭 다 찾아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면 안 만들면 지금. 이런 거를 보니까. 만들어야 되기는 되겠는데, 정부에서, 야, 니 돈 많이 벌었다고 세금 많이 나고, 그게 걱정되죠?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게 있어요. 선순위. 자, 한번 봅니다. 경북의 그 20에 107865, 2020에 107865 한번 보겠습니다. 2020에 107865, 그죠? 107865를 봅니다. 자, 요거는 평수가 좋아요. 평수가 전용이 경북 경산에 전용이 25평이다. 좋죠? 가격도 좋아요. 나 강남에 이러면 제일 좋겠어. 그죠? 이게 강남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사기 좋은 나라 될 건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네. 자, 좋다, 그죠? 자, 좋고, 문제는 이게 1억 6,500인데 전세가 1억 6천이야. 이도 문제죠. 자, 전세가 이렇게 금액이 탁 나오는 건 대부분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임전시는 전입 확정도 하고, 1억 6천 주고, 그죠? 집주인한테 줬는데, 전세권까지 했어요.
1억 3천이다. 그죠? 전세권 1억 3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전세 1억 6천인가 봐.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소유자가 돈을 안 주니까 전세권 해갖고 돈 안 주면 어찌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전세가 돈 안 주면은, 바로, 이 사람도 희한하네. 주택 임차권하고, 또 뭐, 강제김해까지 이렇게 또 판결받아 하고, 일할 필요 없어요. 전세권은 바로 겸해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바로 겸해놓으면 돼요. 그냥 임의경매, 강제가 아니고, 넣으면 되는데,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1억짜리가 선순위가 돈을 못 받아갖고 지금 겸해는 이런 순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1억이나 살 받으면은 6천만원 보태줘야 됩니까? 안 보태줘야 됩니까? 보태줘야 되겠죠? 그게 인수예요, 그게. 그게 인수. 자, 그래서 눌러봅니다. 구독 시간 간단해요. 예상 배당표를 꼭 눌러주니까 답이 나옵니다. 요번에 8천에 팔리면은 경매비용 떼고 7,800까지고, 요게 임차인이 다 가져가고, 5,100이 모자라네. 그럼 아까 3천만원도 전입일자가 빠른 게 이거 합쳐가지고 8,100을 추가로 물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그럼 뭐 8천에 받으면은 8,100에 물어야 되니까 결론은 되는 거는 얼마인 거나 뭐. 이 사람 전세를 다 갚아주고 나가라. 이 말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경매비용 300원 그까지 다 갚아주고 나가라.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낙찰받으면 조금 그래요. 알겠죠?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이 두 개는 그런 거예요. 두 개는. 그런 거. 나머지는 아마 임차인이 없다, 소유를 한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 한번 각지에서 한번 보세요. 나머지 몇 개, 한 8개,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낙찰 받을 때 13번 봅니다. 13번. 자, 13번입니다. 13번 여기. 아파트 낙찰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 고려해야 될 게 뭐냐? 고려해야 될 게. 자, 고민할게요. 이제 고려가 이깁니다. 고민이 뭐냐? 고민할 거. 무슨 고민해야 되냐? 우리가 아파트 받을 때, 개인 명의 받을 거냐, 법인 명의 받을 거냐, 이거를 고민해 봐야 돼. 개인 명의냐, 법인 명의냐. 그럼 뭐, 법인이면은 아파트 공시가 1억 미만, 개인 아닌 법인 명의로 낙찰 받을 때 장단점이 뭐냐? 취득세가 장점이더라. 아파트 전유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1.1%고, 85 초과면은 1.3%인데,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인지 어디서 검시하느냐. 자, 공시가 1억도요.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거는 그래 안 됩니다. 구역에 있는 거는 빠지고. 자, 요거는 알림에서 보시면 되고. 자, 양도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금. 개인은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단타는 아파트 70%. 이건 아파트 얘기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개인은 몇 프로요? 와, 1억 버렸다 그러면은 7,700 아주 셉니다. 자, 이런 거요. 아파트 3억짜리 여기서 샀어. 내가 낙찰 받았어요. 3개월 뒤에 누가 팔으래. 3억이 그대로 팔으래. 감면가지고 팔았어요. 1억 버렸죠. 3개월 만에. 그러면은 7,700 내놔래. 개인이니까 니는 세다 이죠. 그러면 1년 3개월이 뭐 되느냐? 66%입니다. 6,600 내놔. 1년 3개월이면은 그럼 2년이 넘어가면은 좀 부드럽습니다. 2년 넘어가면 내 생각에는 한 2,200에 추가가세 10%? 10%? 뭐 한 3천 몇백만 내면 되겠다. 내가 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법인은 공시지가만 되었다. 자, 이거 바꿔야 되네. 공시가격. 자, 이거 바꿉시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취득세는 1.1%, 법인의 이 양도세. 사실은 이제 양도세가 없죠. 원래는 법인은 법인세인데, 뭐, 이제 문구가 이제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세는 33%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년간 당기순이익 2억 이하다. 대부분이 이어들 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1년에 2억 이상 잘 못 봅니다.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당기순이익 2억 이하니까 총 버린 게 여러 2억 이하다. 총 버린 게. 차부 마상 띄고 버린 게 순수하게 버린 게 한 2억 이하다. 그러면 법인세가 11%. 그래서 추가세 21%는 깨네 33%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훨씬 7%보다는 싸니까 법인을 많이 하더라. 아파트 단타로. 서울에 돈 사람들이. 자, 근데 5번에 봅니다. 법인은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입니다. 법인은 상가대출, 토지대출은 됩니다.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주택담보대출 안 돼요. 자, 법인은 또 낙찰받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라 그러면은 가계대출을 받습니까? 사업자가 좋습니까?
사업자가 좋아요. 가계대출은 IMF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대한민국이 세계 탑이네. 랭킹 1위네. 너무 가계대출이 많다. GDP 1년에 1100억 정도 벌이는데 너 가계대출이 뭐 1400조네. 1400조. 1100조 벌이는 나라가 가계 부채가 뭐 1300조, 1400조 비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국이 제일 심하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줄여야 돼.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년 1월 지금은 벌써 서울은 아파트 담보대출 무조건 막았어요. 지금 99.9% 막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뭐 빌라든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내년 1월 되면 조금 풀 갔는데 일단 내년에 또 이제 일방을 하죠. 대출 2억 넘는 거는 못 해주겠다. 소득 없으면 무조건 못 해줘요. 이제 아줌매들 이제 큰일 났어. 소득도 나지. 내년 7월 되면은 이제 2억도 아니다. 1억 넘으면 무조건 못 해줘요. 소득도 없으면 뭐 대출 제로. 제가 은행 지점장 신한은행 하고 은행 시장 34년 했거든요. 34년. 이렇게 하고 지금 한 14, 15년 지냈는데 이렇게 초강력 대출 규제는 처음 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이 급 상승한다, 급 하락한다. 둘 중에 하나라. 둘 중에 하나. 뭐 답은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제가 뭐 때문에 질문했는지 이해가시죠? 지금 꼭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지점. 꼭지점에 주택연금 맡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같이 보인다. 내가 보니까. 올 연말까지 주택연금에 퍼뜩 갖다 맡긴 사람이 제일 좋게 보인다. 자, 그 다음 10번 봅니다. 5층 중에 5층입니다. 이게 자산동 보니까 5층 중에 5층이라. 5층 중에 5층. 근데 5층 중에 5층이면은 뭐가 제일 고민이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한번 좀 알쏭해요. 그거를 뭘 보냐? 감정서를 보시면은 설비 4개 감정서에 위생 설비 및 성관계가 됐다. 요거는 엘리베이터 있다. 자, 그럼 요거는 엘리베이터 없다. 이건 없대요. 이거는. 아이. 기호 2, 요거는 기호 3번 아닙니까? 물건번호. 3번은 위생 설비, 난방 설비가 되어 있다. 그럼 이게 엘리베이터 없는 거고, 기호 2는 위생 설비 및 성관계가 들어가야 돼. 항시. 자, 이거 없이 이제 5층짜리 사면은 팔기도 조금 금액이 다운돼. 예로 2, 3층은 1억 5천 받는데 성관계 없는 5층은 1억 5천 받을 거를 1억 한 2, 3천 정도 받아요. 이해가시죠? 자, 땅도 주택도 그래요. 요 창원도 보면 우리 법원 옆에 사파동에 남양집이 있어요. 남양으로. 남양집은 보통 5억을 받습니다. 북향은 4억 2,100만 받아요. 왜 그러냐? 남양은 들어가면은 훤해요.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매매를 보면 훤한데 북향은 뒤로 들어가니까 컴컴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북향은 손님 언제 오게 됩니까? 저녁 8시, 8시. 낮에 오면 팔릴 리가 없어요. 들어가면 뭐 컴컴한데, 아이고, 이 무엇이 이렇게 컴컴하노? 집이 이렇게 뭐, 엉달지고, 이렇게. 밤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라 불쾌나면, 아이고, 이게, 조동아지고, 이제 남해하고 북해하고 틀린 거, 집이. 자, 그래서, 성관계는 요거를 보고 따지면 되겠다. 그죠? 참, 그죠? 싸죠? 쌉니다. 자, 한동에. 자, 그 다음에,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3개라도 주택수에서 이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주택수. 취득세의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법인 낙찰시에도 주택수가 10개라도 1.1%다. 무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창원에, 자, 이래요. 우리 수강생이 아파트 날짜 받아요. 작년 9월달이네. 2억에 받았는데, 집이 몇 개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알기로는. 집이 2개가 있어. 유니시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취득세를 1.1% 받더래, 이게. 왜 그럴까? 공시가격이 1억 그렇죠. 공시가 1억이 하니까 1.1% 받는 거야. 자기가 놀래가지고, 야, 나 성산구에 집이 아파트 2개 있고 지금 3개째인데, 크고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계산하는데 1.1% 계산해요. 입이 쭉 버리고 왔어요. 입이 쭉 패가 왔어. 아이고, 왜 그래 존나 했더니 그런 이야기야. 나는 8%, 12% 그런 낼 거 알고 갔는데 선생님은 1.1% 취득세 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시가 알림하니까 9천이 될까 말까 됐어요.
그러니까 1억 이하짜리가 좋다면. 자, 됐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요. 작년에 행정안전부 7월달 나온 자료를, 보도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 1억이야. 아, 요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농어촌 주택. 아, 요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농어촌 주택이 뭡니까, 이거? 2020에 1859 한번 봅니다. 2020에 1859. 자,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수도권 사람이 지방에 주택을 하나 별장을 짓고 싶다 하면 별장을 짓는데, 자, 주택이죠. 거창에 뭐 면 사무소 있는 이런 데 주택이 땅이 한 70평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주택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사고 싶은데, 요거를 살 때는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죠. 살 때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뭐 적당하네요. 하나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경기도 있는 사람이 요거를 샀을 때 요거를 또 주택이 두 번째죠. 지금 두 번째인데 요거를 두 번째 주택을 보느냐, 요거는 상가로 본다. 상가로 보니까 팔 때 서울 아파트를 팔 때 뭐 다주택자냐 한주택자냐 1주택을 보는 거죠. 요거는 상가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자, 다시요. 농가주택인데 주택이 안 들어가요? 주택은 주택인데, 이 막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버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있는데 요거 샀다. 안 살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그거 샀다고 내가 서울 아파트 또 한 5억 묵었는데, 그거 팔면 세금 또 내놔 비과세도 안 되고, 그때 안 치네. 이건 상가로 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그것만 아파트를 보고 요거는 그만 주택을 안 보는 거야, 그냥. 그만 촌집이니까 요거는 상가로 본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 집을 하나 뿌리니까 세금이 있다 없다. 뭐 비과세가 해당되면은 비과세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요게 이제 이 조건이 그래요. 요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자연 녹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건 안 됩니다. 도시지역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그럼 금액은 이 땅 평수가 옛날에는요, 200평이에요. 200평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무료였어요. 평수 무작. 건물도 무작. 그러나 금액만 2억이야. 2억이야. 이죠? 2억 이하 사시면은 됩니다. 금액을 예를 5억짜리 샀다 이런 건 안 돼요. 안 됐는데 2억 이하짜리 사는 거는 막 괜찮다. 자, 그게 이제 요겁니다. 요 조항 이거 농어촌 주택 이게 요것도 이제 취득세가 1.1, 1.3 맞고 따지는 거예요. 노인복지주택. 자, 노인복지주택이 이게 지금은 끊겼습니다. 맥이 끊겼는데 서울에 가면은 용인의 동백 용인의 세브란스 병원 앞에 보면 용인 아이파크가 있어요. 동백 아이파크. 막 그런 게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 살 때 요것도 주택수에 좀 취득세 계산할 때. 그죠? 자, 요거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 취득세에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상속주택. 상속주택도 투기 목적과 무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가 부족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16번. 주택 아파트 취득세 어떻게 됩니까? 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신고 가격이 시가 표준보다 낮다 할 때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대요. 낙찰가가 너무 낮아요. 정부에서 계산한 거는 2억인데, 낙찰을 1억 3천을 받았어. 그럼 취득세 1억 3천을 아니다. 정부에서 계산 2억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일 이내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고, 신고는, 예로 매매가 되면 신고는 며칠 만에 되죠? 30일 이내. 알겠죠? 신고는 30일. 취득세는 며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건 임대차 포함이죠? 임대차 포함해서 매매 등은 며칠입니까? 30일이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 납부만 60일 이내 조금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전세 30만 나왔다 그러면 신고해야 되죠. 함안구는 필요 없어요. 시지역에 전세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이상 나왔다 그러면 신고해야 안 해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물어요. 취득세는 60일 내내 못 된다. 자, 그럼 1세대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예외 적용. 자, 이게 30이 넘으면 상관없는데 30 미만은 소득이 있으면은 주소를 별도로 해비면은 그거는 별개로 보겠대요. 별개를. 그러니까 30세 넘으면은 소득이 없어돼요. 그럼 30세 미만인 자녀는 소득이 있는 경우만 취득세도 예외를 주는 겁니다. 아주 저렴한 거. 이해가시죠? 그리고 수학에 전화 왔어요. 아파트 빌라를 우리 지난 기수 배웠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대학력 포기하고 사는 거 있죠. 그걸 샀어요. 샀는데 2억짜리를 한 1억 한 3천 정도 샀는데 그게 2억 5천가 됐죠. 그 취득세를 또 가보니까 아가 32살 그랬대요. 그래 주소를 따로 떼놨더만은 취득세도 1.1% 낸대요. 지하고 이렇게 다주택자로 따로 아버지하고 별도 계산. 아들하고. 아버지도 가면 한 세대. 아들도 한 세대. 그 대출도 60%입니다. 60%. 그럼 예로 2억이다. 감정이 지금 2억이다 하네. 그게 원래가. 2억이면은 2억 곱하기 서울인가 60% 한대요. 그럼 1억이 지죠? 1억이 좀 빼기 서울은 소액보증이 5천만이에요. 7천입니다. 7천. 그게 좋아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자녀한테는 5천만원까지는 또 정려가 공짜로 되니까, 그럼 5천만원 정려 받았습니다. 대출 7천 받았습니다. 1억이 전 주고 샀습니다. 그럼 세금 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취득세도 막 아주 취득세도 감면. 생애 최초니까 또 감면이에요. 올려말까지는 또 생애 최초. 그래. 아이고, 원장님, 취득세도 감면되고, 대출도 지금 막혔는데 1월 3일 되면 된대요. 연체자 며칠 묵고,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1억 한 2, 3천 받았는데, 대출 받고, 7, 8천 받고, 내 돈 한 5천 보태가 하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들 명의로 하나 넘어간다고, 좋다고 지나갔어요. 자, 그럼 옵스텔은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옵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거는 이제 신고하는 게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면은 주거용으로 신고가 되면은 이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우리 취득세는 원래가 4.6%입니다. 4.6%인데 주택은 1세대, 2주세대, 이건 일시적 2주택자는 원래는 6억 이하면은 1.1%, 85점 초과는 1.3%. 여기 대전제입니다. 거의 90% 요거예요. 우리 전동네는 여기입니다. 6억 이하는 1.1, 좀 평수 큰 거는 1.3. 여기 이제 되고, 6은 없는 거는 따로 계산합니다. 조금. 자, 그 다음 봅니다. 빨간 거 봅니다. 1번.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구입시에 취득세는 무조건 1.1%. 아까 얘기했죠? 주택이 몇 개 있어도 1억 미만짜리 살 때는 취득세는 1.1% 한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 및 우리 창원은 성산구 조정 대상이죠. 성산구의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 및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으로 가셔야겠다. 그렇지만은 단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주택. 자, 그럼 3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이다. 이럴 때는 이제 9%, 12.4%. 그럼 4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이 할 때는 13.4%, 12.6%. 아시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이다. 공시가 1억 미만은 1.1%인데 1억이 넘어가면은 12.6%. 아시다, 그죠? 16%. 그래서 아까 전에 1억 미만짜리 다 사다 그래요. 법인에서 1억 100짜리는 안 사라 그래. 왜냐 그러면은 12.6%라니까 취득세가. 1억 미만이 뭐 9,900만 원 같으면 뭐 1.1%고 취득세가 그래요. 자, 그럼 상가 토지 없을 때는 무조건 4.6%. 무조건. 자, 정려는 조정 서울 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은 3억이 넘어가면은 12.6%.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좀 부드럽고 이렇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법인이 많이 취득세가 싸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7번.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아파트 낙찰받고 팔았는데 차익이 1억 200만원 벌었습니다. 1억 200만원. 1억 250 벌었대요. 단타로. 자, 1번.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예로,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아파트 양도세 할 때는 1년 미만이면은 몇 프로요? 77%. 1년 지나면 66%. 2년 지나면 누진세율. 누진세율 2200. 자, 그 다음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받았다. 예로 성산구 상남동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돈은 버렸다. 1년 미만이면은 1억 버렸을 때 7,700. 1년 이상은 똑같네. 6,600. 2년이 지나면은 누진세율이 4,410만. 거의 2배네. 자, 비조정하고 조정 대상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는 상당히 세금다. 자, 보세요. 2번 봅니다. 여기 보면 표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 주택 외 이건 뭡니까? 이거는 상가 토지입니다. 자, 학살표에서 하세요. 상가 토지는 자, 5월 30일 이건 빼피고 이건 없애버리고요. 몇 프로요? 50%. 자, 다시 외웁니다. 상가 토지는 1년 미만이다. 50%는 물린다. 50%. 그러면 주택은, 아파트는, 여기 있네, 주택. 아파트는 몇 프로요? 70%인데 플러스 지방소득세 10% 하니까 7%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꾸 제가 77% 그냥 여기 놓는. 그럼 상가는 55%. 자, 상가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게 됐어요. 몇 달 만에. 그러면 몇 프로라고요? 55%. 아파트를 사갖고 1년 미만에 단타로 몇 달 만에 팔았어. 1억 벌인데 몇 프로요? 77%. 세죠? 자, 요게 지금은 55%인데 요것도 내년 되면은 밑에가 똑같이 지금 흐릅니다. 내년 되면은 2022년 1월 1일. 그래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올 연말에 팔아야 됩니까? 내년에 팔아야 됩니까? 한 달이 지금 무섭습니다. 올해 잔금 받는 것이 장대입니다. 내년에 팔면 세금 한 20, 30% 더 내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 2년이 미만이면은 주택 외, 토지 상가는 44%, 주택은 66%, 이해가시죠? 2년 넘어가면은 누진세율, 무조건 누진세율.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도 이게, 자,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6% 됩니다. 6%에서 45%. 비사업용 토지는 주로 6%에 16%에서 55%.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 두주택자는 여기서 또 붙어 20%. 세주택자는 30% 더 붙어요. 세요. 이렇게. 조금 복잡한데 일단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의 보기 힘들면 요거 보면 됩니다. 단기 보유 세율 현황표 가지고 기존은 주택이다 그죠? 단기 보유 기존은 현행은 70%, 60% 기본 세율. 자, 요리였어요. 현행 기존 놔뒀고 요거는 막 복잡하게 놔뒀고 현행 70%, 60% 기본 세율. 2년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기본 세율은 조금 세분화하면은 요리 갑니다. 6%씩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은 20%, 30%가 추가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18호입니다. 내년에 토지죠, 토지. 내년 토지가, 자, 이렇습니다. 토지가, 지금 50%가 70% 되고요. 1년 지나면은 40%인데 60%. 그 다음에 기본 세율로 빠지는데, 여러분은 전부 다 빠른 겁니다. 전부 다 비사업용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건. 거의 99%가 비사업용입니다. 주로 농사, 그냥 토지 돈 되려고 사는 이런 게죠. 그런 것들은 내년에 50%가 70% 되고, 기본 세율 될 때는 요거는 20%가 플러스 된다. 근데 요거는, 이거는 꼽혀버렸어요. 이거는 금액이 여기 워낙 크기 때문에 열로 달립니다. 열로 두 개가 달립니다. 달리고, 결론적으로 내년에 토지 1년 미만이다 그러면 결론 몇 프로요? 외우세요. 77%. 아이고, 들어가 주겠다. 이러면서 77%. 토지 2년 미만이다. 내가 갖고 있은지 66%. 2년이 지냈다. 이러면은 기본 세율 플러스 20%다. 20%. 기본 세율 플러스 누진 세율 플러스 몇 프로요? 20% 추가가세 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죠? 내년에 세금이 좀 세죠?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상가도 내년에 똑같습니다. 토지 상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죠, 세금이. 내년에. 그러면 상가도 오래 팔아야 되겠다. 그냥 팔 거.
그죠?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의 부동산. 상가도 똑같습니다. 들어가 죽겠다. 집이 많아서. 그 정부에서 고민하는가 봐, 지금. 양수세 내야 안 되겠느냐. 세계에서 77% 미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야, 그래서 지금 이제 9억이야. 1세대가 예로 10년 갔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죠. 9억 넘는 거는 아마 조금 과세가는데 지금 12억으로 바꾼대. 바뀌었어, 지금. 12월 달에. 12억으로 이제 그거 조금 바꿨는데 양도소득세도 70%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나 하고 지금 고민하는가 봐. 내년에 조금 미지수인데 일단은 이렇게 계획은 잡아놨죠. 근데 한번 잡아놔가 쉽게 못 바꿉니다. 그러면은 요거 믿고 올 12월 달에 팔아보는데 또 법이 또 바뀌었어. 20% 줄여있어. 그럼 내줄게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참. 영화를 갖다가. 자, 이제 대출 문제는 10분 쉬고 하여튼 세금이 셉니다. 팔 거는 오래 파세요. 긁어 죽겠다. 자, 10분 쉽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고요. 40분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지난달 아닙니다. 지난달에 오늘 낙차 받았어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몇 등 했습니까? 지금 8명 했죠. 여기서 1억 5,869만원. 자, 우리 숫자죠. 69만원. 여러분도 끝전에 69만원 썼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서 1등 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신월동에 2층에 요걸 샀어요. 2층에 샀는데 지금 이게 시세가 2억 5천이래요. 사고 보니까 2억 5천이고 요리 받았는데 돈을 내야 되겠죠. 잔금을. 연말이죠. 연말에 대출이 안 된대요, 지금. 명함을 16개 받아왔는데, 전부 다 전해봐도 연말까지 안 된대요. 새마을 본고가 뭐고 서울에 막 딱 묶여버렸대요. 묶여가지고, 대출이 지금, 완전 묶여버렸대요. 대출이. 묶여서 지금 그 연말까지 대출이 안 돼서 결국은, 요게 차순위 있죠. 이 차순위는 뒤에 좀 더 배울 건데 우리가 보통 떠져 이 사람이 네가 안 내면은 내가 내겠다 이런 차순위 매수 신고한 게 아니고 그냥 2등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법을 알아보니까 그 차순위 신고한 사람 아니다. 그래서 예로 연말에 대출이 안 돼가지고 일단 취득세부터 물어봤대요. 취득세를 물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 아들 명의로 산 건데 나이가 30이 조금 넘었는가 봐. 안 넘었는데 취득세가 있다 없다. 생애 최초 주택. 없대 또 취득세가. 여기에서 보통은 아버지가 아파트 하나 가 있고 아들이 가 있고 하면 두 주택 되면은 서울에는 아까 뭐 세죠, 그죠? 뭐 1가구 유택하고 뭐 8%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취득세가 없대요. 취득세가. 왜 없을까? 생애 최초 주택. 뭐 그거 걸려가지고 올 연말까지 취득세가 없어요. 자, 대출을 보니까 대출이 연말에 이게 이제 대출을 내야 되는데 아예 대출이 끊겨가지고 연체를 해야 된대요. 연체를. 그럼 1월 3일에 대출이 기포된대요. 그러면 한 3일, 4일간 연 몇 프로요? 몇 간에 뭐? 12%? 12%. 연 12%를 한 3, 4일간 물고 그럼 대출이 얼마 되느냐? 이게 시세가 지금 2억 5천이에요. 알아보니까. 시세 2억 5천이고 여기서 일단 곱한대요. 곱하기를 32살인데 곱하기를 60% 그래. 서울이라서 60%. 60%. 보통은 40%인데 이제 그 장남이 세대를 분리했어요. 분리해놨기 때문에 60%. 생애 최저 주택.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 1,560%. 한 1억 한 3,500? 자, 1억 3,500에서 서울은 빼기 소액보증금이 5천입니다.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대출이? 8,500. 그러면 조금 모자라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대주고, 나머지는. 그죠? 그래서 하나 이제 가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벌써 1억 버렸대요. 낙찰 받고 나서. 바로 지금 1억 버렸대요. 그래서 수화한 거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어디 전화가 왔어요, 어제. 자, 괜찮죠, 그죠? 그래서 1억을 버렸습니다. 수확료 50만 내고 1억 버으니까 괜찮다, 그죠? 여러분한테 한 200배 정도 오래줬네, 200배 정도 남기고. 자, 그래서 인연이 잘 맞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또 수강하면서 낙찰 받아요.
봤는데 또 인연이 잘 안 되면은 또 잘 안 돼. 그게 안 되는데 그거는 물때가 맞아야 되고 모든 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아시면서 봅니다. 자, 교재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9번에 새마을 금고 이어 신협도 가계대출이 중단됐대요. 지금 중단. 그래서 전세 자금 외에 모든 대출이 지금 중단.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아파트 담보대출, 빌라 담보대출은 서로 빼들어갔습니다. 서로 뭐 싸움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연말까지는 무조건 못 해주겠다. 뭐 아버지 아파트 담보해도 못 해주겠대요. 지 담보 아버지 아파트가 수학령 아파트가 대출이 없대요. 10원도 없는데도 담보 주고만 우리 잔금 10일 30일 치러야 된다. 안 된대. 지금 그렇게 좀 나갔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아주 지금 심각하죠. 자, 그런데 개인이 아파트 등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적게 나온다면은 가계대출은 규제가 매우 심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은 투기 척결한다고 심합니다. 그러나 법인도 마찬가지.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해요. 불가인데 사업자 대출은 그나마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20억을 강남에서 집을 사는데 18억 대출된대요. 구멍 뚫린 사업자, 이게 신문에 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 저축은행이죠. 이게 보니까 에큐원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그죠? SBI 저축은행 뭐 이런 데입니다. 예가람 저축은행 이런 데서 대출이 굉장히 느는 거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왜 많이 느느냐? 일부 저축은행 개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하늘 모르고 올라간다.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사업자 대출을 해더라. 사업자가 돈을 필요한데, 운전자 필요한데 그 담보를 좀 넣어주세요. 담보를. 여러분이 주로 하는 거는 99%가 개인 가계대출이죠. 가계대출을 하기에 자꾸 안 된다. 그래서 사업자를 미리 내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황경진도 사업자죠, 그죠? 뭐 하고이다, 뭐 그다음에 뭐 황경진 경매 TV, 그죠? 이런 법인도 있으니까 그 사업자인데 우리 종업원이 지금 사업자인데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 사업자가 한 돈이 3억 필요해요. 3억 좀 빌더라 했겠네. 담보도 올래요. 잠깐만 아파트 담보인데 되겠습니까? 오케이 된다. 그렇게 지금 나간대 지금. 그 무슨 대출요? 가계대출 아니고 뭐라고 무슨 대출요? 사업자 대출. 잠깐만 사업자 대출이 뭐냐? 이거 뭐 써놨어요. 써놓은 거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 편법이 판을 친다.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비법까지 개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올 2배가 껑충 많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200배까지 늘어나고 당국은 실산하지만 손쓸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 가지고 정부에서 규제하기는 어렵다. 기업 활동에 위축이 나오기 때문에 가계대출이야 막 줄여도 좀 되는데 기업 대출은 이거는 줄이기가 대형 냄새 나는데 저게 주택담보대출 가계인데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나갈 때 사업자 대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럼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만드느냐 또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 법인을 신규하려고 하면은 우리 박태숙 법무사, 우리 전속 법무사 있어요. 그럼 그거 요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오프라인 작성해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든지 본인이 직접. 자, 요거는 우리 학원에요. 서식하는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요에 43번에 법인 신규 설립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소하고 잠깐 가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뭐합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죠. 자, 다음에 나가서 가지고 황경진 경매 학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예로 이제 이깁니다. 여기 가서 사이트에 영어 꼬부랑 걸 칩니다. 그러면 나오죠. 그럼 인사 하시고 원장님 보고도 팩 넘어가지 말고 인사 잘 계십니까? 이거 인사하고 개강하시네 하면서 쭉 봅니다. 보면서 요 서식은 서식 있죠. 주로 제가 연한 것은 자유 게시판, 자료식, 서식 그 3개입니다. 요 올려놨더니 여기는 인사한다고 전부 다 난립니다. 근데 닥지 않는데 가입 인사 넣어가지고 전부 다 중요한 자료가 다 20개 있어요. 몇 페이지 뒤에. 그래서 이제 자유 게시판은 보면은 뒤로 가면 있고 그러면 자료실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여 넘게 하고 나면서 많은 자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좀 서식하네. 여기도 많이 해놨어요. 서식이 뭐냐 그러면은 쭉 있습니다. 오늘 누가 전화 왔더라고. 원장님 농지증을 정부에서 신청했는데
300평이 넘어가지고 농업 경영계획서 양식을 달래요. 써오래요. 그럼 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또 뭐가 있는 것도. 막 올려놨다, 그죠? 자,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자, 넘어갑니다. 자, 요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까지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 원장님, 전세 계약서 좀 없습니까? 하면, 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 다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있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서 다 있죠. 30일에 전세 났다. 그러면, 여기 있고, 내용 증명하고, 여기 있네. 이거 달래, 이거 달래. 이거 다 있죠? 48번 다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다 지나갑니다. 해놔갖고, 이제, 수라고 나면 또 모르는 거야. 막 연락합니다. 농업 경영 개선에 농업 신청서 오늘 했는데, 자, 우리 농지 낙찰 받으면은 농지증을 일주일 내놔야 되죠. 근데 묘가 있어, 농지에. 그러면 미리 정부 입사에 신청합니다. 그 해보니까 300평이 넘으니까 요거는 냈는데, 여기 없대, 양식이. 그거 다운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거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네. 뭡니까, 이거? 법인을 신규로 하실 분은 요거 누리래. 그럼 누르면은, 법인에 제출하는 양식이 다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빠른 거 있죠? 요것만 조금 손대가지고, 나중에 다 수정해서, 또 빠른 거 제출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 다 까만 거로 색깔을 바꿔가지고, 아시겠죠? 바꿔갖고 내면 됩니다. 그럼 인감도 3만원, 5만 주고 하나 좋은 거 사가지고 꼭 찍습니다. 인감. 법인인감이죠. 동그란 거. 법인인감 하나 찍고, 개인인감. 다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리 해놔도 법무사한테 가실 분도 가야 돼요. 근데 법인마다 중요한 거는 정관입니다. 정관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다가 경공매 하시는 분들 요거 넣으면 돼요. 요거 넣으면 되고, 혹시 추가가 필요하면 전자상거래 이런 게 필요하면은 또 일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도소매 이런 거 넣으면 됩니다. 자, 넣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요거는 양식은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요 혹시 감사가 오는 거는 배우자가 도장을 하나 찍으면 돼. 감사는 발기는 내고, 감사는 요 보면 감사가 오죠. 감사가 올 때는 이제 배우자가 도장을 하나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다 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났다 하면은 이제 법인에 또 이제 세무서 사업등 신청이 되겠죠. 양식 쓰면 됩니다. 처음에 요거 쓰고. 자, 그래서 양식을 써라 이 말입니다. 43번에 있네. 서식에, 요거는 서식에 몇 번요? 43번. 43번. 서식에 43번에 법인이 있더라. 자, 그런데 우리 수강생이 또 보니까, 원장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대요. 온라인에서. 쉽게 국가에서 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 돼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제. 그거 가니까 더 쉬워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가면은 그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한번 봅시다. 네이버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온라인 법인 설립. 자, 막 나오죠? 나오죠? 이게 밑에. 자, 눌러가지고 여기서 주로가 90%가 몇 분인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다. 그죠? 그쪽에 이제 뭐 하면 되는가 봐. 나도 안 해봤는데,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가면은 요거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법무사한테 맡기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양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없으면은 또 요거 하면 되겠죠. 법인이 여기 있으니까 요래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법인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가시면 쉽게 또 자기는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게 사업자 대출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 홈택스입니까? 그 사업자 등록 만드는 3일 하면 된다 그래. 그죠?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은 안 했대요. 그럼 그거 꼭 누르면은 3일 만에 사업자 나온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낙찰받은 거를 들고 가면은 사업자 대출이 돼요. 그죠? 그러나 맨손으로 가면 뭡니까? 개인 가게 대출이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출급을 받아서 출력을 해서 가져가면은 사업자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구멍이 임대사업자 그룹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로 그거는 좀 힘들고, 주로 만드는 것이 전자상거래 쪽에 많이 한다.
애매하게 전자 상거래 쪽에 나는 더 소매할 겁니다. 이러면서 운전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전자 쪽에 뭐 나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통 우리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있죠.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은행에서 대출 규제 종목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규제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그건 안 되고 사업자 중에서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우리 갖고 있는 흔히가 있는 세무서에 등록해놓은 임대사업자 등록 그거는 누군 다가 있죠. 상가 하나 임대나무 다 가지고 나오죠.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보통 이런 거 하나 내시면은 그거를 들고 내 이 아파트 담보를 해서 여기 사업자 대출해서 그러면은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쉽게 접근이 되는 거야. 국세청 들어가고 있나? 그건 사업자 만들 때 맞아요. 3일 만에 온다 하다 사업자 등록. 물론 사업자 등록이야 뭐 세부서 가면 되긴 되죠.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도 서울에서는 많이 하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1억 미만 법인이 수십 개 사는 법인이 없나 또 사업자를 만들어 갖고 20억짜리 강남에 집 삽니다. 18억 대출에 생기네 또 은행에서도 저축해서 떨렁 내주고 참 요정이다 그죠. 모르는 사람은 아까처럼 서민들은 은행 가본게는 연말까지는 죽어도 안 됩니다. 아파트 1월 3일 날 오세요 크고 그때 한번 봅시다 크고 이러는 것도 연체자 물고 막 그럽니다.